최초로 공개된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 현무5, 총 중량 36톤에 탄두 중량만 9톤인 괴물 미사일의 등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현무6의 개발 완료로 보여지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동북아 북중 러일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요. 그럼 오늘 그 내용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3일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에서는 현무5의 소식을 다루면서 그동안의 현무 미사일과 달리 이번 현무5 미사일의 주된 목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의 지도부를 타격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무5 미사일은 독특하게도 탑재 중량을 줄이면 즉시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변한다. 정보에 따르면 약 1000kg의 탑재량으로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부터 시작한다. 즉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 중국의 대부분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공식적인 대형 벙커버스터라는 현무5는 사실 중국을 또 다른 방향에서 커버하는 비미국계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이면서 아주 우아한 방식을 사용한 공식적인 위장일 뿐이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 미사일 기술 제한을 해제한 주요한 이유이다. 서울은 새로운 장거리 무기를 배치하면서 단거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에 대한 억지력보다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의 모든 것이 바뀐 현재다 라고 하였죠. 러시아 매체 반응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 매체 바이두에서는 저 크기의 미사일이 어떻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둥펑 31과 동일한데 단거리라고, 야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다. 일반적인 핵탄두의 중량은 1톤 미만인데 그렇다면 핵탄두를 실은 현무5는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네 라고 하였죠. 이에 중국 군사 매체들 역시 1년 전과 비교해서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무의 사거리가 최소 탄도 중량의 1500km가 최대일 것이라며 중국 전역은 사거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은근히 시사했던 중국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러나 국군의 날에 실물이 공개된 이후 중국 ICBM 둥펑 31과 유사한 크기의 사거리 5000km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분석과 달리 중국의 피해가 가진 않고 오히려 러시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보도를 내었죠. 号称韩国最强导弹的玄武5型弹道导弹近日亮相，来看短片。 10月1号，韩国在京畿道城南市首尔机场举行建军76周年纪念活动，超5000名军人和300多件军事装备参加。俄媒注意到，韩国首次全体系展示了其玄武系列弹道导弹，而最为外界关注的，则要数首次露面的玄武5弹道导弹。韩国媒体则将玄武5称为韩国的最强导弹。据悉，这型导弹的战斗部达8吨，可打击地下掩体，是韩国型3轴体系中大规模惩罚报复作战计划的核心手段。 韩媒表示，玄武5虽属于短程弹道导弹，但只要减轻弹头重量，就能够发挥中远程弹道导弹的性能。杜先生，那我们看到韩国对外展示的玄武5型弹道导弹，那这具体是一型怎样的装备呢？以前的玄武5呢，都在韩国的宣传词汇中并没有露出这个庐山真面目。这次阅兵式展示了它的外形，叫9轴，密闭发射，而且运输、机动、发射一体化，显示了超强的这个机动能力和打击能力。玄武5导弹呢，被现在的韩国称为最强导弹，也叫怪兽导弹，因为它的配置很特殊。如果能够携带这个8到9吨战斗部，它可以射程达到这个8、900公里。如果把战斗部降到1到2吨，可以达到3000、4000甚至5000的射程，也说明呢，它通过战斗部配重的大小调整，可以让射程出现大的变化。所以这种弹性射程，包括弹性载荷，对于这款导弹应该是一种多用途的表态。 那如果近距离对目标进行打击，按他的说法，对地下目标有很强的打击能力。像8、9吨的有效载荷，如果真的采取绥靖战斗部或者其他的钻地战斗部，那么地下设施，包括它所宣称的核设施，将是攻击重点；指挥设施也会打击目标。那如果需要打击更远的位置，特别是对俄罗斯远东方向以及其他大国的核心位置构成伤害，那么4000公里半径也足以让这枚导弹产生战略威慑效果。 所以这枚导弹它在半岛地区所形成的这个战略压力比以往要大得多。同时呢，对于美国利用这枚导弹对大国竞争发挥作用，也能够起到一定效果。如果按照它的打击半径，美国认为凭借韩国的优势，凭借韩国导弹射程，在大国竞争中，韩国
也有可利用的空间。 사실 5,000km 이상이면 중국 전역은 물론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중국이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과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현무5의 존재 자체를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일부 대만 매체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현무5가 중국의 본토를 겨냥할 수 있기에 현무가 양안 전쟁을 억제시키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지들만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안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물품 지원 정도 수준으로 그칠 것입니다. 특히나 현무와 같은 전략 무기를 대만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을 향해 발사할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국과 한국이 또는 북한과 한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이 뭐라고 전략 무기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한국군의 크나큰 안보 공백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 매체들의 지들 입맛대로의 분석은 특히 한국을 상대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대만 최대 언론 매체인 중천신문의 군사외교 채널 글로벌 비전에서는 현무5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도 자기 자신들만의 희한한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이 현무와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의 근간은 바로 대만 엔지니어들이 전수해준 기술 덕분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 일각에서 한국을 따라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듯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국제 갈등은 외교적 수단으로 풀어야지 국산 무기를 많이 개발한다고 해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독특한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딸기군의 그 딸기 군사 전문가답네요. 之为怪兽导弹，这是韩国最新研发的玄武5，它可以携带8到9吨的弹头，据说可以炸毁金正恩的地下碉堡，地下100米它可以炸毁，被韩军视为3轴系统当中最大规模的朝反击和报复系统的核心手段，爆破力跟战术核武相当。南韩最大的敌人、最不可捉摸的敌人就是金正恩。那金正恩跟当初的海山是一样的，为了维护自己的这个生命安全呢，海山就有很多地宫、地下的宫殿。玄武飞弹的确威力很大，一个导弹里面他讲了几吨呢？8到9吨。那开玩笑，8吨的炸药炸起来那很凶了。尤其它的8吨还是分层爆破才能够钻地嘛。它真正的任务就3个：斩首、破坏你核武试验场、破坏你核能工厂。对，因为这3个一打掉，你北韩最嚣张的东西就没有了。北韩又想跟俄罗斯要超高音速飞弹，所以我讲嘛，每个国家的军事战备，你有矛我就有盾，你有盾了我就要把矛更厉害。所以你看南韩、北韩的竞争呢，你搞这个，你有这个我就拿你要这个我就要有超超高音速飞弹。那这个问题，韩国当然是对军武科技是蛮讲究的了。那当时我们 IDF 被美国停产以后，所有工程师都被聘到韩国去了，所以韩国的传统武器能力并不差。南韩唯一的弱点就是首都太近，离北韩太近，离北韩太近。一开战的话，会遭受很严重的损失，而这个损失很难恢复。你要北韩是穷惯了，穿草鞋的不怕穿皮鞋的首尔一旦被打掉，就没了，韩国就没了。那韩国人口多少？5000万，有多少住在首尔旁边？2500万，就是一半。而且这一半的距离没有很大哎，你不要以为像那北京是那么大哎，不是哎，很密集的，对，很密集哎。尹锡悦吹牛说，如果北韩动用核武，北韩政权会被韩美同盟这个终结。问题是北韩动用核武，你尹锡悦就已经被终结啦。他不用核武，北韩只要用传统火炮就把它赶完了。那50公里对这个北韩来讲很轻松，可是如果他用核弹的话，他动用核武打首尔的话，首尔就马上不见了。你还有什么反制行动？这是首尔的最大的弱点。它不像北韩人口不到3000万，可集中在平壤的并不多啊。2023年的这个军事的排名它排全世界第6。你们知道前5是美、俄、中、印、英，这5个都是核子国家。换言之，拿掉核武，传统国家全球排名第1的是南韩。你说这个南韩这个国家厉不厉害？真的太厉害了。我讲到这里，你羡不羡慕他？我告诉你当初我去的时候好羡慕，我现在一点都不羡慕。我觉得他们国家真的蛮可怜的。
为什么？刚刚不是说这个飞弹叫做宣武，对不对？对啊，这个多厉害多厉害，它一颗是8吨9吨嘛。你知道人类使用的第一颗弹叫做小男孩，是1.3万吨，那颗小小的，相当于多少？这个宣武1444颗。你这个东西你能下到北韩吗？下不了的，人民是不是很可怜？我的感觉是，他真的要从一个根本去解决这个问题。你这样的武装，你是花钱，就台湾是一样的。你武装花钱的结果，你能不能为你得到安全感？ 한편 대만과 중국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부 눈치 빠른 국내 네티즌들은 현무5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현무6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이 현무5의 경우 최초 공개는 이번 10월 1일이었지만 개발 완료는 작년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대량 양산까지 시작할 정도여서 늘 군비를 축소 발표해왔던 한국군의 경향상 현무6의 개발은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제시되었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경우 다양한 탄두 재료와 탄두 형태를 개발하여 폭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의 미사일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11톤 탄두를 사용했을 때의 위력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톤 탄두와 비슷할 것이라며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에서 50%가량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무6의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무6에서 적용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탄두 설계가 현무5에 선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양산된 현무5의 폭발력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수준은 탄두 중량과 폭발력이 비례하여 탄두 중량 9톤이며 폭발력도 9톤인 것이 보통이지만 현무5는 개량되어 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력의 향상은 단순한 탄두 재료나 형태의 개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고에너지 폭발물의 개발, 첨단 추진 기술의 적용 또는 다탄두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무6의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현무6의 경우 자세한 재원은 알 수 없으나 현무5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이고 2단 고체 연료로 전체 길이나 외양은 현무5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향후 탄두부 구성을 현재보다 더욱 개선하여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무5는 최강의 미사일은 아닙니다. 더욱 최강의 미사일이 개발 중이거든요. 그날이 오면 또 중국과 대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때도 리얼리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현무 같은 미사일 필요 없다는 국가의 특징. 현무 같은 미사일 자체가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